남편은 아내가 가난하다고 비난하며 비가 오는 날 그녀의 여동생을 데려와 이혼을 강요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내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여성이었고 한적한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녀는 도시 남자 민과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때 나는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적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은 그녀에게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는 너와 평생 함께할 거야. 우리는 함께 행복을 만들 거야 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랑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은 단순히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결혼 후 나는 집안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챙겼다. 반면 민은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화려한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점차 아내가 자신이 원하던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여전히 가정적인 여성으로 시집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작은 일들을 챙겼다. 저녁에는 여전히 부엌에서 뜨거운 밥을 준비하며 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와 남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어느 날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다 보니 시계를 보고 다시 한번 문을 바라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만든 국은 차가워지고 튀긴 생선도 처음의 맛을 잃어갔다. 나는 전화를 들고 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길게 울리는 벨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만든 밥이 벌써 차가워졌을 거예요. 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짧게 한마디 했다. 회사에서 일이 있었어. 많이 묻지 마. 라는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조용히 음식을 치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남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주 늦게 돌아왔고 옷차림은 더욱 깔끔해졌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워 보였다. 어느 날 나는 민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이 자주 참석하는 고급 파티에서 그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그 여자에게 보이는 눈빛이 그녀가 사랑받던 그때의 눈빛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 여자 이름은 마이였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차림과 말솜씨를 가진 여성이었다. 마이는 민을 칭찬하며 그를 성공한 남자로 느끼게 만들었다. 마이의 달콤한 말들은 마치 마약처럼 민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난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민이 마이를 데려와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사람은 마이야.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재워둘 만한 집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은 대답하지 않고 마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여기서는 내가 다 챙겨줄게. 마이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아팠지만 민의 무심한 태도와 마이의 태도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마이는 란이 애쓰며 가꾼 집에서 왕처럼 살았다. 마이는 란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란이 기념일에 입으려고 마련해 두었던 드레스나 가장 아끼던 찻잔 세트를 사용하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는 항상 마이의 편이었다. 어느 날 마이는 의자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란 언니, 민 오빠가 뭐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여기서 나갈 테니까요. 라는 손을 꽉 쥐고 자신의 집에서 눈물을 삼키며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람을 다른 여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사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의 어깨를 감싸며 란에게 비웃는 듯 말했다. 저 사람을 봐. 젊고 현대적이지.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랑은 정말 다르잖아. 남자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민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아마 깨진 꿈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날 밤, 작은 집은 여전히 따스한 황금빛 조명 속에 잠겨 있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 보였다. 나는 아들을 재운 후 문 앞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급히 달려갔다. 민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숨에서 술 냄새가 짙게 풍겼으며 그의 눈은 흐릿하고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가 보이는 무심한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술을 마셨어?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일찍 들어와서 쉬지 않냐? 란이 부드럽게 말하며 목소리에 피로를 억제하려 했다. 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소파에 던지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술을 부었다. 란이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불쑥 말했다. 너는 몰라. 나는 너무 지쳐. 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그냥 싫어. 아무것도 나를 살게 할 동기부여가 없어.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두셔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잠시 멈추고 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스치듯 스쳐 지나갔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민은 비웃으며 조롱의 눈빛을 담아 말했다. 뜻이 뭐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넌 항상 부엌에서만 끙끙 앓고 지루하기 짝이 없어. 넌 왜 못 알아보냐?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은 급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해. 너 같은 가난하고 쓸모없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평생 사랑할 것이라던 남자가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말을 내뱉다니. 너는 우리 아들 생각 안 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앞에 놓인 술잔을 빤히 응시하며 짧게 웃었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맞지도 않아. 너는 나에게 짐일 뿐이야. 나는 자유가 필요하고 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너는 그냥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해.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희생이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약속했잖아. 그걸 잊었어? 나는 내 청춘과 경력을 모두 뒤로 하고 너를 위해 뒷받침해 주었어. 그런데 지금은 나를 짐이라고 여기다니. 란의 목소리는 목이 막힌 듯 떨렸고 그녀는 민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은 그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두운 부엌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그 어린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그가 믿었던 사랑과 이제는 무의미한 희생들을 되새겼다. 그녀는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밝을 때쯤 나는 식탁에 앉아 미리 준비된 이혼 서류를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떠나기 전에 나는 간단히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나는 아들과 함께 떠날 거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나는 아들을 위해 몇 벌의 옷을 챙기고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떠났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에 맺힌 눈물이 햇살 속에서 빛났다. 그러나 나는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나는 작은 마을로 가는 차에 올랐다. 눈이 붉어진 채로 가슴이 무겁기만 했다. 아들은 그녀의 품 안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이 멀어지고 고향의 넓은 논밭과 익숙한 붉은 기와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난이 자란 곳이자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그녀가 고통스러운 결혼을 떠나 돌아온 곳이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나는 내리며 아들을 안고 급히 걸어갔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켜며 고향의 맑은 공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듯했다. 집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리엔 씨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고 잠시 멈칫한 후 다가왔다. 란, 너 돌아왔니? 리엔 씨는 급히 물뿌리개를 놓고 달려왔다. 미리 말도 없이 오다니, 게다가 아들까지 데리고?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안아버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리엔 씨는 손주를 안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집에 들어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이야기하자. 여기 항상 내 집이었잖아. 그 집은 란이 자라던 따뜻한 집이었고 지금은 그녀와 아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저녁을 먹은 후 리엔 씨는 란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된 거니? 왜 여기 돌아왔어? 니는 어디 갔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떨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썼던 시간, 민의 차가운 태도, 마이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에게 한 차가운 말들, 이혼 서류까지. 리엔 씨는 조용히 듣고 있던 손을 꼭 쥐었다. 너무 힘들었구나, 란.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는 항상 너를 걱정했어.
그런데 넌 항상 엄마에게 괜찮다고 했잖아. 이렇게 혼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엄마, 나는 독립하고 싶었어. 나만의 행복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리엔 씨는 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들어, 잘못했다면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 집의 막내딸이야. 우리는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그 누구도 몰랐다. 나는 사실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이는 그런 나를 숨기고 자립하려 했지만 결국 많은 고통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지원을 받으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빙 회장에게 격려를 받으며 사업에 도전할 결심을 했다. 너는 한때 강한 여인이었어. 너는 작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 그 힘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 써야 해. 아빠는 너를 믿어.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두셔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빠. 그냥 자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목표예요. 나는 오랫동안 꿈꿔온 깨끗한 식품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족의 자금 지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빠르게 자신만의 팀을 꾸렸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하며 시장을 분석하고 관계를 맺고 경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매장의 개업 날, 나는 아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리엔 씨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딸. 나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감동적으로 말했다. 엄마 덕분에, 가족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한 개의 가게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대규모 체인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안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수백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물으면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는 한때 실패했지만 가족 덕분에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내일의 도전은 하나의 교훈이며 삶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이제 라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인내와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다. 란이 떠난 후 미는 마이가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마이는 젊고 세련되며 매력적인 여성으로 민과 함께 있으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이와 함께하면서 미는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며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 믿었다. 더 이상 란이 그를 잔소리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도 없으니 미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마이는 언제나 그가 존경할 만한 남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이와의 삶이 마치 꿈 같았다. 마이는 그를 고급 파티에 데려가 그가 늘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는 민이 항상 갈망했던 상류 사회에 자신을 점차 진입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점점 마이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 대한 감정은 계산된 것이었다. 마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비싼 선물, 명품 의상, 호화로운 저녁 식사뿐이었다. 마이는 매번 원하는 것을 살 때마다 민에게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오빠, 나 사랑하잖아. 저 가방 정말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오빠 제발 사줘. 처음에는 민도 기꺼이 돈을 썼다. 그는 마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녀가 만족하면 자신도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이 점점 민의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민이 이전에 모은 돈은 빠르게 바닥을 보였고 그는 마이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은행에서까지 돈을 빌려 마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마이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이 더 이상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에게 편안한 삶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신랄하게 말했다. 민은 침묵했다. 무력감이 점차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상황을 만회하려고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투자하며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민의 경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고 프로젝트는 연이어 실패했다. 그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더 이상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얼굴로 회사에서 돌아온 민은 마이가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민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마이는 일어선 후 팔짱을 끼며 증오 섞인 눈빛을 보냈다. 난 충분히 참았어. 당신에겐 나를 붙잡을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당신과 함께 있는 건 시간 낭비야. 민은 얼어붙었다. 마이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마치 칼날로 베어내듯 깊이 찔렀다. 마이,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함께였잖아. 내가 너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어. 민이 말했다. 마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희생? 내가 내게 돈을 써주는 걸 희생이라고 해? 그만해, 민,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 남자가 필요해. 실패한 내가 아니라. 그리고 마이는 떠나갔다. 그녀는 민이 한때 가졌던 자아도취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함께 가져갔다. 민은 빚더미에 갇혔다. 그가 지고 있던 빚은 연이어 만기가 되어갔지만 그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었다. 매일 그는 빚을 독촉하는 전화와 은행에서 보내는 경고 편지에 시달렸다. 그가 한때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집도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다. 집을 떠나는 날, 민은 문 앞에 서서 익숙한 구석구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란이 아들을 안고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란이 가정을 위해 조용히 힘쓰며 그에게 차갑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드럽게 대해주던 날들을 떠올렸다. 민은 무릎을 꿇으며 어깨를 떨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토록 후회했다. 그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나를 용서해줄 수 없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가정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어. 어느 날 오후, 미는 거리를 걷다가 새로운 일을 구하기 위해 힘없이 떠돌고 있었다. 그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이 나날들은 민에게 실망과 절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날들이었다. 길가의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가다 그의 눈길이 무심코 한 잡지 표지에 멈췄다. 그 표지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정장 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성은 올해의 여성 기업가 응우엔 타인란 백지에서 시작해 최고의 유기농 식품 매장 체인으로 성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는 멈칫했다. 그의 심장은 한 박자 멎은 것 같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 여성은 바로 란이었다. 자신이 한때 격렬하고 차갑게 대했던, 결국 떠나보낸 바로 그 여성이었다. 미는 가판대 앞에서 멍하니 서서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 여자는 그동안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차갑게 밀어내며 그녀를 인생에서 버렸다. 미는 망설이며 그 잡지를 구입하고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기 시작했다. 잡지에 실린 란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 창업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며 유기농 식품 매장 체인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여정이었다. 그녀는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물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란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역경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동안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는 여기까지 읽고 잡지를 꽉 쥐며 가슴속에 아픈 통증이 밀려왔다. 란이 성공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장 훌륭한 여자를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잡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그녀가 현재 시내 중심의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날 미는 란이 창립한 회사의 큰 건물 앞에 섰다. 반짝이는 로고가 있는 그 건물을 보며 미는 고급스러운 유리문 앞에서 다리가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후회와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갈망이 그를 결국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리셉션을 지나자 그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며 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의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나는 자신감 넘치고 강한 인상으로 정장 차림의 전문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여전히 그 익숙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민을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눈빛이 스쳐갔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란이 냉정하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듯했다. 결국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금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그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민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만약 가능하다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내가 너에게 해준 잘못을 되돌리고 싶어요.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앞에 앉아있는 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후회와 피폐함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원망이나 쓰라림을 담고 있지 않았다. 민, 난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는 교훈이었어요. 그것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말이에요. 그때의 상처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먼 곳을 응시하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다. 고마워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나는 행복을 찾았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은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은 마치 1000개의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난의 말은 원한의 감정이 없었지만 그가 겪는 고통은 어떤 비난보다 더 깊고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면서 옷매무새를 고쳤다. 그녀는 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다시 시작해야 해. 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삶을 새로 시작해.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있으니까.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떠났고 민은 그 자리에 앉아 공허한 기분과 뼈아픈 후회를 안고 남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희망이 스치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 그는 자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했다. 과거를 다듬라는 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동정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아들 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민은 아버지가 필요했고 그 아버지가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그를 키워야 했다. 그 아버지가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어느 날 오후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마친 후 미팅을 마쳤다. 그러던 중 그녀의 보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란 씨, 민 씨요. 그가 전화했어요.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지난 만남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가 그녀를 약간 망설이게 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밖에서요. 나는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다. 민이 들어오자 그는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마주할 때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났다. 민은 천천히 앉았다. 그는 예전의 자만심을 버리고 오히려 드물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민은 머뭇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만나준 것에 대해 고마워. 나는 이제 내게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느낌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했나요? 민은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조금 숙이며 용기를 모았다.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알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나는 말해야만 했어요.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일들은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아요. 더 이상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민은 고개를 저으며 고통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아니요. 나는 말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알지 못할 거예요. 나는 너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나는 기회를 원해요. 너에게가 아니라 민에게.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내가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들인 민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민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읽었다. 시간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다. 더 이상 그 자만하고 무모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민, 나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된다는 건 단순한 명칭이 아니에요. 그것은 책임이고 희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그것을 민에게 건넸다. 이건 내 비디예요. 내가 확인했어요.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을 위해서예요. 우리 아들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비대 쌓인 아버지가 아니라.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는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걸 망쳤고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고통이나 쓴웃음이 남아있지 않은 평온한 미소였다. 민, 이건 내가 아니라 민을 돕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기회를 너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보세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줄 거예요. 이후의 일은 너 스스로 해야 해요. 민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에게 이 도움은 단순히 막다른 길에 갇힌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이후 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목재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사무직에 익숙했기에 매일 몸이 아팠다. 그러나 민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더 큰 동기를 얻었다. 어느 날 민은 아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아들 민이가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것에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은 인내와 사랑으로 아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갔다. 나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갔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민을 위한 시간을 내어 아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도록 했다. 민이 점점 더 밝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멀리서 공원에서 민과 아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더 이상 미움이나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민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난과 민의 삶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유일한 연결고리인 민이 있기에 두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매일 나는 사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건강한 먹거리 상점 체인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프로젝트 회의와 출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난에게 있어 아들은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아들에게 공부를 돕고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며 순수한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다. 민은 진심으로 변했다. 목재 공장에서의 일은 그에게 인내와 끈기,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승진하고 생산팀의 관리자가 되었다. 예전의 야망과 무모한 욕심은 사라지고 관리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민의 학교에서는 가족의 날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놀이와 운동 경기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민은 매우 기대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대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사업 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민과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워했고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를 원했다. 하지만 민의 간절한 눈빛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민이 이미 일찍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간단한 셔츠를 입고 아들의 신발끈을 고쳐주고 있었다. 아들은 난을 보자 기쁘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도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줄다리기 하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세 사람은 함께 줄다리기와 농구 등의 게임을 즐겼다. 비록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은 민에게 간단하고도 의미 있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학교 행사 이후 민은 어떻게든 민을 위해 보상할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도 결국 민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가 성취의 모범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민은 난과 대화 중에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저는 돈을 모아서 작은 목재 공장을 열려고 해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이루고 싶어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을 위해서도요.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민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요하다면 제가 몇몇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해주진 않아요. 모든 것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민은 난이 그를 시험하려는 것임을 알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국 민의 작은 목재 공장이 생겼고 1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몇 명의 직원과 함께 간단한 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했다. 인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의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고
어느 날 민은 아들을 공장에 데려갔다. 아들은 가지런히 정리된 의자들을 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은 민에게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며 목소리가 떨려서 말했다. 고마워, 민, 아빠는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한편 나는 점점 더 많은 자선 활동에 집중했다. 그녀는 사업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사용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만들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런 활동들은 난에게 일만 있는 삶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더하는 삶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수년 후 어느 연말 나는 민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에게 변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고마워요. 당신과 민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요. 당신은 모든 좋은 일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과거는 이제 뒤에 남겨두고 그녀와 민은 각각의 길을 찾았다. 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이 부모 양쪽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며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난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쉬움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결국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은 매일 성장해가며 똑똑하고 예에 바르며 의지가 강한 소년이 되었다. 난과 민은 이제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려고 애썼다. 민은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종종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두 친구가 내 부모님이에요 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어느 날 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이 부끄럽지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와 손에 초대장을 들고 말했다. 엄마, 우리 학교에서 우수학생 시상식이 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서 상을 받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도 오세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이 중요한 순간에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았다. 비록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엄마 아빠가 함께 갈 거야. 그날 난과 민은 부모님석에 앉아 민이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민은 상을 받고 부모님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은 옆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눈빛으로 표현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은 부모의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민은 세 사람의 사진을 찍자고 고집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다. 제가 찍을게요. 근처에 있던 선생님이 제안했다. 난과 민은 민 양옆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민은 그 후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언젠가 부모님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래요. 난과 민은 웃음 지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함이 밀려왔다. 어느 날 나는 민의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란 씨, 민이 축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저희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민은 이미 병원에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응급실 밖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의사가 나오자 그는 안심시키며 말했다. 민은 괜찮습니다. 피로와 영양 부족 때문에 쓰러진 것일 뿐 유전적인 가벼운 빈혈이 발견되었어요. 추가 관찰이 필요하고 영양을 잘 챙겨야 합니다. 랑과 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느꼈고 함께 힘을 합쳐 민이 가장 좋은 식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랑과 민은 자주 만나 민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고 적절한 영양소를 알아보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민은 양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랑과 민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민이 랑과 민을 데리고 작은 강가로 산책을 갔다. 그곳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갔다. 민은 과일을 먹으며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예전에는 저랑 이렇게 자주 놀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랑과 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너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그렇게 민, 너는 이제 부모의 첫 번째 우선순위야. 민은 그 옆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렀고 민은 진정으로 변했음을 증명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랑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비록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과 일에 항상 지원하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한때 자신의 행복이 완벽한 가족에서만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행복이 때로는 간단한 것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아들, 의미 있는 직업, 그리고 함께할 동반자. 더 이상 남편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곁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는 부모가 되어 주었다. 민은 점점 더 성숙해졌다. 그는 단지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가족과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다. 민이 대학을 졸업할 때 랑과 민은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여 그가 졸업장을 받을 때 그를 지켜보았다. 민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 뿐만 아니라 깊은 감사의 마음도 담고 있었다. 그는 부모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으며 말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랑과 민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더 이상 과거처럼 지루하고 답답한 날들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강력하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 민이 자립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다. 어느 저녁, 란, 민, 그리고 민이 함께 따뜻한 공간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과 희생. 민은 두 사람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란과 민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민은 더 이상 자만하고 아내를 무시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패와 값진 교훈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책임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있다. 그는 민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결심했다. 비록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랑과 민은 좋은 친구로서 아들을 양육하며 서로를 돕고 있었다. 민은 깨달았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삶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다. 어느 날 민이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공항 밖에서 손을 잡고 함께 앞을 바라보았다. 민은 돌아서서 부모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랑과 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랑과 민의 이야기는 도전과 의미가 가득한 여정이었다. 그것은 변화, 인내,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킨다. 행복은 때때로 부, 지위,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서로의 지지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민은 란이 정말로 가진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그의 자만과 경멸로 인해 가족을 상처 입혔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 다행히도 민은 그것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다. 그는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 여정 동안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았고 고통을 동기부여로 바꾸었다. 그녀는 비하당하는 아내에서 성공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변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다. 비록 랑과 민은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완벽한 삶은 없지만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